즉, 오늘의 내용은 우선 최근 DSAT 변화가 스코어에 끼치는 절대적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습이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파워 보캡 챕터 2까지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복습, 그리고 지난 시간에 라이팅 관련해서 이것저것 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복습. 그래서 이건 시간을 봐서 파워캡은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go over 할지 아니면은 라이팅만 할지 그거는 시간 봐 가면서 결정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학습한 사항 빠르게 요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라이팅 리뷰했다는 이야기이고요. 오늘 중간에 싱크로 90% 이상 되는 USADSAT 준 2번 버전의 모듈 1을 보내드릴 겁니다. 이따가 요 자료는 희귀 자료이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수업을 하니까 그 다른 분들과 달리 여러분한테는 좀 더 고급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사실 90%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많이 이상이에요. 자, 그리고 준 매스 모듈 2. 자, 시험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좀 이해를 할 텐데 아, 모듈 2, question 20, 21, 22가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문제. 그래서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문제들을 모아서 제공해 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박수 쳐줘서 감사합니다. 자, 이거 같이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준 보내드리고요. 월요일 날은 지금 작업을 후반 작업하고 있어가지고 월요일 날은 어, 요 버전 2에 그 모듈 2 하고 그리고 5월 달 올해 5월 달 Math 모듈 2에 20, 21, 22를 월요일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인데 Info and Ideas 오늘 이거 진도를 나가야겠죠.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숙제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Info and Ideas 일부 그리고 주말 동안에 블루북 테스트 5 이거를 풀고 이메일로 스코어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굉장히 열심히 잘 이렇게 문제 풀고 보내주고 하고 있는데 일부 학생들은 또 그렇진 않아요. 자, 그래서 그렇지 않은 그 학생들 우리 함께 할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최근 DSAT 변화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향이 절대적인데 우선 같이 살펴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시, 전에는 시가 아주 종종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literature가 대체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 거의 못하고 있죠. 물론 세컨 에디션, third 에디션에 갖고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변화 반영이 별로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스코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칩니까? 여러분은 literature를 공부하거나 이 밑에 나올 텐데 if true 문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학습해야 될 그 시간에 시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중세 언어로 돼 있는 아무 쓸모도 없는 여러분 살면서 중세 영어 얼마나 쓰겠습니까?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런 것들이 이제 스코어에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if true 같은 문제가 강화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고급 추론과 인지 강화의 그 방점이 지키는데 방점 이런 거 좀 여러분 어렵죠. 그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if true 문제의 경우에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추론 능력 이거를 좀 극대화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유형 문제를 잘 푼다는 거는 그 학생이 1500 위로 쭉쭉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약간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여러분이 그 고급 인지가 가능한지 그 추론 능력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따라와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인간이 여기에 있고, 침팬지와 원숭이가 동물원에 있는 가장 큰 이유, 그렇죠?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믿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이지만
신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 그 전으로 가면 비 내려달라고 하늘에 막 기우제 같은 거 지내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원숭이가 바나나 내려달라고 하늘에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왜? 침팬지도 마찬가지로 인간과 유전자율이 그 정도로 엄청나게 흡사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죠. 그래서 이런 if true 같은 것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맞출 수 있는지, 즉 고급 추론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게 강화되고 있는 건데 그 마당에 옛날에 그 2023년도 뭐 그때 이제 디지털 SAT 초기에 그때 나왔던 이런 유형들 그런 것들에 초점 맞춰고 학습하다 보면 그냥 엉뚱한 거 공부하는 거예요. 심지어 단어도 지금 이야기할 텐데 단어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바뀌어 나가는 저것들을 학습해야 되는데 이미 뭐 first edition, second edition 이렇게 나와 있는 프리스턴, 카플란, 뭐그 베런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그 추세를 못 따라가고 있죠. 간단해 서점에 가서 책 들여다보면은 이 어휘 차이를 확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변화에 발 맞춰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요즘 미국의 시험, SAT 시험 경우에는 third meaning까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disinterested 생각이 날 거예요. disinterested 경우에는 그죠?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나왔고 하나는 공정한 객관적인 그 기억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객관적인 해서 just fair, objective 이런 게 일반적 의미로 흔히 쓰이는 아주 쉬운 하지만 시험에는 안 나오는 단어들이고요. 시험에는 뭐가 나옵니까? impartial, unbiased, unprejudiced 이런 게 나오겠죠. 스펠링은 지난번에 학습한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간상 우리가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선생님이 일부러 말도 오늘은 조금 더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습도 해야 되고 해서. 근데 우리 다음 뜻이 있었죠. 그쵸? disinterested 하고 생김새 그대로 간 indifferent, 무관심한. 근데 indifferent 같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죠? 뭐 나옵니까? 그렇죠. callous, aloof, apathetic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이런 거를 아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이 단어들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delineate 그러면 묘사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describe 같은 거는 쉬우니까 오늘 그런 거는 이제 시험에도 안 나오니까 안 쓸게요. 얘가 나오면 애들 잘 들립니다. cursory 무슨 뜻일까요? 그쵸? ostensible 이라고 하는 거죠. ostensible 스펠링 ostensible 이렇게 됩니다. ostensible 같이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 금 선생님은 열심히 이야기하세요. 전 눈으로 볼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니까 같이 우리 함께 해요. 자, 써봐야 됩니다. 타이핑을 하든 손으로 쓰든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 단어들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지금까지 한 거 다 캡처해가지고 채팅창으로 보내세요라고 할 텐데, 그거 안 보낸 학생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이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ostensible. 그러면 cursory ostensible, 피상적인, 즉 indifferent to details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인즉, 어, 수박 겉핥기식의 그 핵심을 안 보고 겉모습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cursory, ostensible, 이건 쉬운 표현 있죠. superficial까지 어려우면 그 학생은 지금 어찌했을까나? 자, 그죠? superficial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건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cursory, ostensible 이런 게 어려운 표현이죠. 그 다음에 capricious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변덕스런, 그쵸? 여자친구가 또는 남자친구가 어, 변덕스러워. 그래가지고 이래도 틱, 저래도 틱, erratic 기억나죠? 자, 이게 변덕스러운 뜻입니다. erratic. 그리고 sanc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꼭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permit, allow 란 뜻이 있는가 하면 그죠? prohibit
금지하다, 즉 허락하다, 금지하다 두 가지 반대되는 의미가 한 단어 안에 들어있어서 그 이후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알아두시고 ameliorate 이라고 하면은 요즘 들어서 종종 등장하는데 얘는 개선하다. 그래서 쉬운 표현으로는 enhance, improve 이런 표현이 있고요. 어려운 표현은 ameliorate 이 있는 거죠. 자, postulate 그러면 가정하다, 계산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elicit 요즘에 엄청 자주 등장합니다. elicit이라고 하는 것은 자백을 유도하다. A detective is now trying to elicit a confession from a suspect. 지난번에 얘기한 적 있죠? 그럴 때 자백을 유도하다. 그 이끌어내다라는 뜻도 되겠고, 그리고 eliciting demand라고 하면 수요를 유도하다. eliciting demand는 하나의 phrase 형태로 그냥 딱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험에 하고 자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중간중간 이렇게 그 약간 좀 센 말들을 할 거예요. 팍! 뭐 이런 어, 나름 노력하는 거지 뭐. 그죠? 집중하게 하려고. 자, foster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미연에 방지하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표현 있죠? prevent. 그리고 또 있죠? preclude. 얘들은 시험에 주구장창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세 단어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얘가 시험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잘 틀립니다. for 그럼 앞인가 스토는 뭐야? 이러다가 틀리는 거죠. 미연에 방지하다 이런 뜻인 거고 자 belie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학습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어, 거짓임을 드러내다. 그리고 reach가 뻗다 해가지고 어, 지나치게 뻗어 나가는 거죠. 도가 지나치다. 이럴 때도 써줍니다. elusive라고 하는 것은 회피하는 이라고 하는데 회피하는 거는 illude에서 왔겠죠. E-L-U-D-E. 자, 같이 void 이런 표현은 시험엔 안 나오겠죠. 왜? 너무 쉬워서. 그러면 또 다른 게 circumvent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evade. 자, 시험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런 애들이 나오겠죠. elude, circumvent, evade. 다 피하다란 뜻입니다. 이런 애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너무 쉬워서. 자, ambiguous 이거 기억날 거예요. 이쪽으로 끌어올게요. 동의어 같이 붙어 다니는 짝꿍 뭐가 있었습니까? 그쵸? vogue 들어가면 말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귀는 같은 both의 뜻이죠. 그래서 같은 말을 막 해대니까 헷갈려. 그래서 equivocal 그러면 모호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모호한 ambiguous, equivocal 웃긴 거는 여기다가 un 붙이면은 그쵸? n 이러면 unequivocal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unambiguous가 되는 거죠. 뜻은 모호한 이 un이 붙었으니까 명확한, 뚜렷한 이런 뜻이 되죠. 근데 unequivocal이 어딜 봐서 명확하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unequivocal 그러면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 가장 큰 이유가 unequivocal은 그렇게 안 생겨서. 자,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여러분 한번 정리를 쭉 해 주시고 어, 그쵸? 캡처를 해도 되고요. 다 됐습니까? 캡처하는 게 빠를 겁니다. 선생님 잘 따라왔죠? 자, 요거 설명해서 벌써 17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자, 됐을 거라고 보고 지우고 넘어갑니다.